실장 기대했건만 다시금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좀 크게 떨어지는 시장인데요. 자세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의 남자 서재민 대표 함께하도록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7,000피 겨우 회복했건만 또 밀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사실 오늘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힘이 좀 빠지네요. 네, 뭐 사실 어제 아침에 올라갈 때도 이거 의미 없다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사실 의미 없다고 하긴 하셨죠. 근데 이제 뭐 다들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어제 우리가 상승했던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복귀해 보면은 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세선 상단 어디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27만 5천 원인데 그쵸? 딱 찍고 빠졌네요. 그렇죠. 거기 못 들으면 의미 없다라고 했잖아요. 귀신같이 빠졌어요. 거기 못 들었으니까 삼성전자도 하락 네. 추세였고 하이닉스는 한 203만 원, 205만 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근처에도 못 갔으니까 근처에도 하이닉스도 못 하락 추세였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 추세 유지하고 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디를 넘어가야 된다? 7,150.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한 못 7,100 부근에서 놀았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막 기분 좋은 반등이든 뭐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락 추세고요. 하이닉스 하락 추세였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올라갔지만 하락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상단까지 왔으니까 막 이번에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 정도는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하락 시장에서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지 않고 그냥 돌파할 것 같아. 약간 요런 기대감 가지고 시장 접근하는 거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또 어제 시장 좀 좋아 보이니까 다들 막 추세선 상단 부근에서 막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을 언제 참여해야 되냐? 지금은 바닥이 어딜까? 막 지금, 체스님, 바닥이 혹시 6,600일까요? 아니면 혹시 6,500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5,500까지도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바닥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추세선, 이 하락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바닥이 어딘지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되게 살벌한 각도의 우하향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고 이 안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가는 이 선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 선을 위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바닥이 예전에 이 자리가 바닥이었구나라고 과거의 바닥이 어딘지 이제 화정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여기가 바닥일까? 예를 들어 6,000이 바닥일까? 뭐 아니면 5,400이 바닥일까? 아닌가? 뭐 6,100이 바닥일까? 뭐 이렇게 자꾸 바닥을 생각하는데 결국 얘가 하락 추세에서 중요한 건 바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닥을 찾고 싶어요라는 건 어떨 때 할 수 있는 거냐면 횡보 추세이거나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그때는 박스권 하단부가 바닥이죠. 그리고 상승 추세일 때 상승 추세선 하단이 바닥이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락 추세에서는 바닥이 어딘가 생각하면서 바닥 자리에서 뭔가 막 그 자리에서 추매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나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선은 무조건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대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락 추세에서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을 때 시장에 참여하고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을 때 내가 물렸던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그 시점에서 뭔가 신규 진입을 하든 이게 맞는 거지. 하락 추세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왠지 이번엔 벗어날 것 같은데 사보자. 왠지 이번이 반등일 것 같은데 사보자. 이러면 여러분 돈만 계속 줄어요. 돈만 계속 줄고 종목 숫자만 늘어나거든요. 근데 종목 숫자 그렇게 늘어나거나 종목 비중이 커지면 나중에 진짜 하락 추세를 딱 벗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 하락 추세 회복하는 거 그냥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손실 좀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이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꼭 기억할 건 오늘 시장 빠지는 거 사실 별 의미 없고요. 뭐 지금 보면은 막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이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큰일이 난다 막 이러는데 솔직히 뭐 그 예상 못했습니까? 뭐 어제 뭐 미사일 쐈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들은 원래부터 시장이 끌어안고 있었던 이슈예요. 그러면은 왜 빠지냐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보기에 그렇거든요. 지금 시장은 뭔가 어마어마한 악재 때문에 빠진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도파민에 절여졌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더 좋은 걸 내놔봐. 막 구글 너 실적 잘 나왔다며. 실적 잘 나왔는데 뭐 새로운 거 없어? 실적 잘 나왔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 없냐고. 실망이야. 많은 걸 바래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시장이 원하는 게 뭐죠? AI 투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적 나올 수 있겠어?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나왔네? 근데 너 또 투자하잖아. 약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만약에 지금 또 만약에 AI 투자 비용을 줄였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과연
구글이 올라갔을까요? 테슬라 막 올라갔을까요? 아, 또 줄이네 이러면서 불안해하겠죠. 그러면서 네. 줄였으면은 AI 피크론이다. 이제 AI는 끝이다. 이제 고점 찍었다. 또 이러면서 뺐을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이유를 다 붙이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사실 뭔가의 이유가 악재가 명확해서 빠진다기보다는 뭔가 해석을 자꾸 일부러 부정적으로 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면 구글은 더 실적이 늘어났고 투자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금액을 더 늘리고 있고 실제로 앞으로 AI 산업은 커지고 있고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약간 시장이 억가 느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국제 유가가 과거에 이제 제가 맨날 국제유가 90불 아래로 깨지면 많이 빠집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리가 90불, 110불이 국제유가의 박스권이었고, 당시에. 90불 깨지면 그때부터는 국제유가 많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국제유가가 90불을 돌파하는 건 되게 나쁜 신호이기는 해요. 다시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한 92, 93불 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오늘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주말이 껴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국제유가가 이렇게 90불 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시장은 사실 크게 긴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옛날 박스권 하단 그것만 뭐 탈환하지 않으면 지금 네. 반등은 뭐 그냥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90불 위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긴장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긴장을 하면서 이제 막 아까 막 금리 인상에 야 이거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진짜 잘 나왔는데 아씨 이거 유가가 떨어지니까 잘 나왔단 말이야. 근데 유가가 다시 올라가네. 아 그럼 다시 또 인플레 지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다시 또 금리 인상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약간 이런 확실하진 않지만 이러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인플레이션 지표 올라갈 거고 국제유가 전고점 갱신할 거고 뭐 이런 명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야 그러면 금리 인상 올라가면 야, 투자 많이 하는 회사들은 진짜 힘들겠다. 은행에서 돈 빌려갖고 투자를 하면은 아유 금리 올라가면 이자도 많이 내야 될 텐데 근데 갑자기 구글이고 테슬라가 저희 AI 투자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명확한 뭐 대형 악재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갑자기 시장에 등장해서 시장의 흐름을 바꿨다기보다는 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강한 나에게 자극을 줘. 근데 아직 시장은 그걸 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트집 잡고 있는데 약간 별거 아닌 투자 확대에 대한 경계심과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는 경계심. 그러니까 경계심과 경계심 두 개가 만나가지고 약간 도망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시장에 뭔가 경제가 흔들린다거나 뭐 경제 지표가 나쁘다던가 기업이 역성장한다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단기간에 과하게 올라갔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낙폭이 커지는 거다라고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애초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껴있는 한해는 변동성이 원래 극심했어요. 아무래도 정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네. 뭐 정권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정치 생명이 이번 중간 선거에 달려 있다 할 만큼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요한 중간 선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패턴 옛날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호재로서 올리지 않아요. 시장에 악재를 던지고 악재를 없애면서 올리지. 아, 너무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상호간 원래 근데 또 시장이 사람도 그런 것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고. 아. 지금 시장이 좋은 이유기 계속 들으니까 네. 더 좋은 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줄 게 없으니까 빠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역치가 차면 더 큰 걸 원해요. 근데 하락은 뭔가 공포에 떨다가 누군가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사람이 안도하면서 맞아요, 매수 심리가 좋아지거든요. 옛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많이 썼던 방식이 이런 거였어요. 악재 던지고 그 악재 하나씩 해소하면서 증시 끌어올리는 거. 그럼 중간 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9월까지는 그냥 앱 지우고도 될 것 같다라고 한 게 한 네. 9월 정도까지는 시장의 불안감 최대한 주고 11월 중간 선거기 때문에 9월 중후반부터 10월 달 이용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악재들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좀 멋지게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당장 시장이 좋아질 만한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확실한 신호들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시장 참여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요. 신규 진입도 하지 마요. 그럼 뭐 다 손절치고 현금 들고 있을까요? 그건 본인 자유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그러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손절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러한 불확실성과 이런 것들이 해소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것만 좀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내가 믿을 만한 종목이다 생각하면은 그냥 아까 이악 물고 가는 거고 네. 아 나 불안하다 싶으면은 안 불안할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것 정도 그런 거 말고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건 별로 없다. 그래서 뭐 산업 이슈 보는 게 제일 나빠요. 지금 뭐 어떤 회사가 뭘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산업 이슈가 중요한 시장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거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얘가 어떤 산업이고 어째서 좋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시장의 흐름이나 돈의 흐름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방송 많이 챙겨 보시면 또 그런 것들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7,000피를 간신히 회복한 시장 다시금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알려드린 시장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 사들이고 있을까요? 실시간 순매수 종목들. 오늘은 10위에 올라와 있는 한화솔루션 제외하고는 모두 좀 밀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장 4%가량 빠지면서 180만 닉스까지 내려온 모습 보이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시장의 주도주였던 로봇 섹터 오늘 차익 매물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2% 넘게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화솔루션 보겠습니다. EPC를 확장한다, 수주 확대 이어진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지만 일단 당연히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신재생 쪽이 좀 튀는 거겠죠? 그렇죠.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로 올라가는 거고 제가 이제 여기서 공식적으로 추천했던 게 OCI 홀딩스 네. 24만 원 목표가 잡아드렸었는데 오늘 터치했나요?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사실 리뷰할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네. 내일 시간 되면 다음 주 다음 월요일 날 주? 시간 네. 되면은 간단하게 리뷰 남겨드릴 거고 예, 얘도 예.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OCI 홀딩스 말했던 이유가 OCI 홀딩스가 앞으로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거고 태양광이 어쩌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지금 시장이 만약에 더 눌린다,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발목을 잡을 요소는 또 국제유가 올라가네 뭐네 이거 트집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올라가는 게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또 태양광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제유가가 90불을 못 뚫고 있었으면은 네. 얘네들 상승도 크게 의미 지속성 없을 것 같아요라고 했겠지만 이미 국제유가가 90불을 뚫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는 소리는 국제유가는 다음번에 110불까지도 열려요. 그럼 돼. 아래로 한 15% 20% 더 열리기 때문에 그랬을 때 태양광 애들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좋은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한 32,500원 정도 라인 만약에 지금 내가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33,000원 라인에서 한번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지선을 잡는다 한 28,000원 정도까지 지지선 잡고 접근은 유효해 보입니다. 얘뿐만이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솔루션 올라갔네, 태양광 올라갔네. 그럼 또 뭐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SOFC 같은 거, 수산퓨어셀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석유 에너지 말고 태양광, 풍력, 고체 산화물 연료주인데 SOFC까지 좀 연결 짓는다라고 하면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두산퓨어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머릿속에 좀 담아놓고 관심 종목 넣어놓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솔루션 추세선 상단에 있기 때문에 여길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면밀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